예, 북한이 예상과 달리 정전협정 이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추가 도발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엔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가 이제 정전협정일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남북 군사회담과 적시자 회담 예. 답이 없습니다. 묵묵부답인데 예. 자, 이미 물 건너 간 거다. 아니, 예. 정부는 아니다, 좀 기다려보자. 근데 예. 언제까지 인내심을 발휘해야 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언제쯤 답을 할까요? 뭐 사실은 이 북한이 도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은 답을 사실상 한 걸로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도발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 예. 뭐 일단 저는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대화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가져가야 될 자세로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예.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 여태까지 보면 이 흐름을 결국 봐야 되는데 북한이 작년에는 핵실험 2차례나 하고 올해는 굉장히 무리하게 이렇게 막 그 주변국이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도 ICBM까지 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이런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일단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한 또 대화의 다른 측면을 보면요. 뭐 얼마 전에 보도 나왔지만은 그 정몽원 현대해전 추도식 거의 추모식을 계속했었는데 매년 매년인데 이제 거부를 했다라는 거죠. 예. 결국 이건 뭐냐 하면 민간 교류도 이제 결국은 잘 받아들이지 않겠다. 심지어 그 이전에 보면은 예. 평창 동계올림픽 가지고 우리가 뭐 장원의원에게 얘기를 예, 했는데도 예. 거기서 굉장히 냉랭한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흐름상은 예. 북한이 어떤 이 교류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교류를 자신들의 어떤 이런 내부 역량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게 지금 ARF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시아 그 지역 그 안보회 이제 안보 포럼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8월 7일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예.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립니다. 예. 이제 과거에도 보면 이 ARF 자체가 한국과 북한이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잘 안 되다가 여기서 만나서 얘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ARF가 유일하게 북한이 참석을 하는 일종의 국제 회의 같은 성격이 있다 예.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강경화 외무장관하고 이용호 북한 외무상하고 대화가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것이요. 미국이 지금 의장국으로서 아예 북한이 참석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비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대화라는 것이 그렇게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기다려야 되는 건지 지금 예. 이제 저희 정부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만 예. 그렇다면 과연 도발은 한다면 언제쯤 하고 어떤 형식으로 할 건가? 예. 뭐 징후들은 몇 개가 이제 포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저 7월 27일 날 이거 행선날인데 뭔가 앞뒤로 해야 되는데 왜 없지? 예. 근데 사실은 미사일로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하려고 했다면은 최적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지금 비가 오면서 예, 장마 기간이죠. 기상 예.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예. 27일 내내도 그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미사일이라는 게 야 그럼 전쟁 나서 비 오면 미사일 발사 안 하냐? 그건 아니죠. 할 수는 있는데 북한은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이 어떤 실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험 평가를 정상적인 조건에서 최대한 해가지고 그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북한으로서는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저는 되려 만약에 북한이 이런 어떤 실험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일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내일은 날씨가 한 오전부터 날씨가 좀 맑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풀립니다. 이제 비 오는 건 일단 그치고요. 물론 일요일 날 날씨 좀 흐리고요. 월요일부터는 날씨가 완전히 풀립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내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월요일 정도 할 가능성 상대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와 미사일의 상관관계도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한 14일 정도인가요? 예, 맞습니다. 공식 성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그 평북 구성리인가 지난번에 그 시험했던 곳에 그 김정은의 차량으로 보이는 행렬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아마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제 어제 정전협정일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최근에 김정은의 행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여태까지 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지난번에 화성 12호 5월 그 14일에 발사했을 때는요. 사실 화성 12호도 ICBM 거의 준 ICBM급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한 8일 정도 동안 김정은 행보가 안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화성 그 14호, 이 화성 14호 사실 발사 전에는요 13일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동의 패턴을 봤을 때 뭔가 굵직굵직한 행사에 나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구성시에서 김정은 차량 행렬 비슷한 게 발견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여태까지요 김정은이 언론에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북한 언론에 안 내놔서 그렇지, 미사일 발사하는 주요 시험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합참에 들어서 실패다라고 평가하는 시험 때마다 다 있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그 자리에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이제 그 화성 14호 이 발사 성공했다 하면서 자기들 축제할 때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을 이제 저희가 좀 앉아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몇 명 전문가끼리 앉아서 분석을 했더니 지난 4월에 실패했다고 하는 발사 3번 때 다 김정은이 나와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봤을 때는 김정은이 특히 올해 중에는 더더군다나 미사일 발사 때마다 다 가서 하나하나 챙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언하기 전에는 보도를 안 할 뿐이지 그 장소에는 다 가 있더라.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번 미사일 도발 때도 당연히 김정은이 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추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최소한 발사 점검 과정을 점검을 하고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게 이제 현지 시간 미국 어제죠. 오늘 미국 상원이 원유 차단 등 전방위 대북 제재 법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군사 경제적으로 조금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석유 제품 수입 봉쇄랄지 맞습니다. 선박 운항 금지랄지. 특히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랄지 이 부분이 뼈아픈 부분일 거라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제재 내용을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이게 하원에서 먼저 통과한 다음에 상원으로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25일 날 하원 통과할 때 419가 표가 찬성표고 반대 3표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거 상원 통과할 때도 98대 2로 통과했습니다. 반대 2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대대적으로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내비둬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용 중에는 뭐 원유나 석유 봉쇄하는 거 들어가 있고 노동자 고용 금지. 왜냐하면 이 결국 해외 노동자들 자체가 다 북한의 돈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대북 제재를 하는데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야, 선박이라든가 이런 거 운항 함부로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일종의 세컨더리 보이콧 정도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무슨 뭐 온라인 사이트나 불법 도박 사이트 이런 것도 단속한다. 이게 이제 북한이 요즘 또 돈줄 중에 하나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돈줄에 대한 강화를 이제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더 핵심은요. 기존의 체제만 갖고도 미국이 북한을 훨씬 압박할 수 있는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만 제대로 하더라도 북한한테 사실은 엄청난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는 과정에서 꼭 뭐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뿐만 아니라 그 이외 국가들도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마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일반적으로 확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표적을 딱딱 찍어가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만 갖고도 충분하게 북한한테 압박이 가능하다. 근데 물론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적으로 끌고 나간다는 거는 중국과 정면 충돌을 각오해야지 가능한 일인 것이고요. 아마도 그런 결단의 순간이 미 행정부에게 곧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ICBM에 대해서 분명히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제재안을 바로바로 내는 거 보면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ICBM 발사 이후에 미국이 사드 요격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주에 있는 사드 관련해서 오늘 우리 정부가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소규모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뀐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사드 배치의 어떤 일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좀 건너뛰기 위해서 부지를 좀 쪼개서 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넛 모양처럼 된 데서 미사일 배치할 때만 환경 영향 평가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요. 사실 뭐 절차상으로 한다면은 아마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이 모양새는 맞을 겁니다. 모양새는 맞을 건데 사실 이제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될 경우 5, 6개월 기간은 그냥 날아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이제 7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연내 배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결국 미국하고 얘기입니다. 미국 쪽에서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연내 배치 안 하면 우리 이거 그냥 생각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얘기는 야, 니들 하겠다는 말이냐 안 하겠다는 말이냐. 그걸 명확하게 해라라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여태까지 한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정부 입장이 이겁니다. 하겠다 하게 하지만은
이 어떤 법적 절차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예. 법적 절차가 안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문제라고 본다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우리 정부가 별도 백채널을 통해서라도 명백하게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이번에 영향 평가를 두고 국방부나 그러니까 미국 예, 당국과 맞습니다. 군사 당국과 이야기가 좀 됐을까요? 예, 결국 이제 SCM이나 이 단계에서 얘기가 뭐 구체적으로 종합이 되겠지만은 예. 사실 그 이전에라도 우리의 의도는 뭐다. 궁극적으로는 배치하는 의도라면 정말 배치하는 의도다.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절차나 이것에 관해서는 미국이 지원을 해줘라. 그게 안 되면은 우리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라든가 만약에 그런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명백하게 전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미 간의 이견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결국 북한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해줄게요. 저기 지난번에 2월 달인가요? 김정남 그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그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암살을 당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용의자로 했던 2명의 또 동남아시아 여인이 있었죠. 그런데 나머지 이제 주범으로 맺었던 북한인들은 다 이제 북한으로 탈출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2명 여성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은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미스테리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더 큰 문제는요. 김정남 시신까지 지금 다 북한 쪽으로 인도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을 법적 증거로 남겨놓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말레이시아 정부 자체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었느냐가 애초에 질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말레이시아 정부 자체는 이 일을 좀 조용히 덮고 지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모든 구도 자체가 북한이 결국 부정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준 셈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혹은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은 그냥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사실은 지금 양쪽 다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미제로 남을 안타까움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